안녕하세요, 쭈님들. 마리아주예요. 제가 다양한 스시집들을 영상으로 소개해드리고 있는데요. 한국에서 정말 예약이 어려운 곳들이 있어요. 많이들 알고 계시는 예약만 4-5달이 걸리는 스시인이나 참고로 지금은 신규 예약이 아예 안 된다고 하고요. 아리아크의 모리타 셰프님의 스시는 한 달 예약을 매달 1일 오전 9시에 유선상으로 받는데 바로 매진된다고 해요. 고가의 스시집이지만 음식의 맛이나 서비스 등 다양한 이유로 예약 전쟁이라도 많은 분들이 찾아가는 데는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여기에 비싼 금액이 아닌 합리적인 가격에 좋은 재료와 맛이 더해진다면 스시를 좋아하시는 분들에게는 정말 좋은 아지트가 될 것 같은데요. 자, 소개합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예약이 어렵기로 소문난 스시인 아리아크의 모리타 셰프님과 더불어 저렴한 가격에 예약 전쟁이 일어나는 곳, 바로 스시 오오시마예요. 스시 오오시마는 점심 3만원, 저녁 5만원이고요. 이것도 한 달 예약을 하루에 받는다고 해요. 매달 마지막 일요일 오전 10시에 네이버 예약으로만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예약 동시에 1분 만에 매진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예전부터 알고 있었던 곳인데 예약이 안 돼서 못 가다가 얼마 전 일행분의 초대로 다녀오게 되었어요. 한적한 주택가에 위치했던데 간판에 불도 없어서 찾기가 쉽지는 않아 보였어요. 저는 저녁 시간으로 다녀왔는데 식사는 일부로만 진행을 하고 7시 반에서 11시, 그리고 매주 목요일과 금요일에는 11시 반부터 심야식당을 오픈한다고 하더라고요. 저녁 오마카세와 심야식당에서는 1인 1주류가 필수라고 하니 술을 못 드시는 분들은 런치에 가면 좋을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마리아주입니다. 오늘은 스시 오오시마 왔어요. 디너 오마카세 시작합니다. 셰프님이 바로 식사 전에 샤리를 앞에서 만들어 주시더라고요. 갑자기 불이 꺼지더니 블로그에서 봤던 반짝이 미러볼을 켜고 자, 불타는 금요일입니다 라고 하시며 유쾌하게 식사를 시작해 주셨어요. 첫 번째는 해삼 초회가 나왔어요. 예전 한국식 일식집에서 자주 보던 건데 저도 오랜만에 보네요. 해삼은 작은 사이즈인데 길다랗게 잘라내서 오독오독한 식감도 살아있고 내장 향이 은근하게 나던데 그 해장의 쌉쌀한 맛 때문에 처음에 입맛을 돋구기 괜찮았던 것 같아요. 이번에는 참치를 덩어리째 손질을 해주시더라고요. 혼자서 셰프님이 모든 음식을 다 준비하시는 1인 스시야이기 때문에 재료 손질이나 음식을 만드는 걸 보는 재미도 있는 것 같아요. 먼저 참치 배꼽살을 2점씩 내어주셨어요. 참고로 참치는 스페인산 참다랑어라고 해요. 이 배꼽살이 해동이 덜 되면 약간 질기고 딱딱한 부위인데 굉장히 부드러웠어요. 생참치라고 하던데 역시 참치가 너무 좋더라고요. 저는 배꼽살 쪽이나 대뱃살 부위에는 기름기가 많아서 이렇게 와사비를 듬뿍 넣어요. 그래도 전혀 맵지 않고 참치의 기름이 와사비를 싹 감싸서 와사비 향이 단맛으로 바뀌어요. 배꼽에 붙어있는 이 지방기가 씹을수록 기름의 고소함이 느껴지는 게 좋았어요. 이번에는 주도로를 준비해 주셨는데요. 정말 보기에도 때깔이 너무 좋죠. 이 주도로는 혈압잎 옆에 붙어있는 부위라고 하는데 그래서 철분향이 많이 난다고 해요. 정말 그 피향 같은 산미가 느껴지는 게 그 맛이 과하지 않으면서 참치 풍미가 너무 좋았어요. 기름기도 착 올라와서 정말 부드러운 식감이라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딱 하겐다즈 바닐라 아이스크림 먹는 것 같아요. 보통은 멕시코산 참치가 들어온다고 하는데 요즘은 스페인산으로 바꾸셨다고 하더라고요. 이번에는 파와 고추를 썰고 있어서 무슨 음식을 만들까 했는데 바로 고등어 무조림을 만들어 주셨어요. 처음에 스시집에서 고등어 조림이라고 의아해했는데 바로 반가움으로 바뀌더라고요. 왠지 스시집에서 그리운 집밥을 만나는 느낌이랄까요? 물엿이 들어간 달짝지근한 고등어 조림이었는데 따끈하게 방금 만들어 주셔서 무 한 입과 고등어 한 점이 정말 이 집의 포근한 마음이 느껴지는 그런 음식이었던 것 같아요. 자, 오늘은 사케를 한 병 주문했는데요. 이곳은 주류 리스트에 와인은 따로 없고 사케와 일본 소주 그리고 한국 소주를 판매하고 계셨어요. 이거는 W 준마이라는 사케였는데요. 핫핑크색의 라벨이 너무 예쁘죠? 약간의 누룩향이 나면서 화사한 하얀 꽃향도 나고 부드러운 목 넘김이 부담 없이 마시기 편했던 것 같아요. 짠! 갑자기 셰프님이 뽑기를 하는 도구를 가져오더니 하나씩 뽑으라고 하시더라고요. 술을 한 병씩 주문할 때 이 뽑기를 하게 해주신다고 하는데 무려 1등은 사케 한 병이 걸려있다고 해요. 등수마다 다양한 이벤트도 걸려있다고 하던데 다들 너무 좋아하시는 것 같았어요. 이번에는 대게가 준비되는데요. 게딱지에 다리살을 하나하나 다 발라서 반 통씩 주시더라고요. 껍질 안쪽에는 살을 다 발라서 내장과 버무린 살이 가득 채워져 있고 위에는 다리살을 예쁘게 발라서 모양 그대로 진짜 가득가득 들어가
들어가 있어서 정말 푸짐하게 나왔어요. 온도감도 따끈한 게 대게살의 달짝지근한 맛도 너무 좋았고 내장과 같이 버무려져 있어서 먹기도 편하고 맛있었어요. 사실 이 가격에 대게가 나오는 것도 놀라운데 푸짐함에 또 한 번 놀라고 정말 정성이 느껴지더라고요. 여기는 나오는 음식을 보니까 음식을 정말 좋아하시는 분이 장사를 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시미가 2점 나왔는데요. 위에는 능성어, 밑에는 심화아지예요. 이 가격에 능성어라니 정말 재료들이 좋네요. 능성어는 젓가락으로 집었을 때 겉면이 이렇게 찰진 느낌이 들어서 부드러운 식감인 줄 알았는데 되게 힘이 좋았어요. 엄청 쫄깃쫄깃하면서 탄력이 있는 게 아삭아삭한 게 숙성을 많이 한 것 같지는 않았어요. 저는 능성어에 소금을 더했는데 단맛도 좋아지고 기름도 많이 느껴지는 게 고소하더라고요. 이 심화아지도 탄력감이 많이 느껴지는 게 촘촘하면서 부드럽게 씹히는 식감도 좋고 심화아지 자체의 향이 진하게 나서 좋았던 것 같아요. 전복찜과 개우 소스가 나왔어요. 전복은 맹물에 삶았는지 사실 집에서 그냥 삶아서 먹는 것 같은 느낌이었는데 아주 풍미가 좋거나 그렇진 않았지만 이 옆에 있는 내장 소스가 잘 만들어서 맛을 더해줘요. 일단 전복을 한 마리 통째로 다 주시는 것 자체가 푸짐한 인심이 느껴져서 좋았던 것 같아요. 스시집에서 정말 보기 쉽지 않은 재료죠. 바로 초고추장이 준비되는데요. 이제 봄이 왔다며 두릅을 삶아주셨어요. 아까 고등어 소림이며 이 두릅 초고추장을 보니 정말 편안하면서도 거부감 없이 식사를 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주시는 것 같았어요. 이제 본격적으로 스시가 시작되는데요. 앞에 음식이 꽤 다양하게 나와서 스시는 많이 준비되지 않을까 싶었는데 스시 재료도 정말 푸짐하게 준비되고 있어요. 첫 점은 도다리가 나왔는데요. 위에는 지느러미 쌀을 올려주셨어요. 먹자마자 아삭한 도다리의 식감이 느껴지는 게 약간 화로처럼 탄탄한 식감이에요. 아까도 말했듯 생선의 숙성을 많이 하는 스타일은 아닌 것 같은데 스시로 이런 식감을 먹으니 좀 어색한 듯 재미있었어요. 요즘 먹는 숙성 스시보다는 한국식 초밥 같은 느낌도 있었는데 의외로도 이 밥이 제가 예상했던 스타일이 아니더라고요. 이 밥도 한국식 초밥처럼 약간 질고 단맛이 있는 그런 초대리를 생각했는데 의외로 꼬들꼬들한 식감에 초대리도 초양이랑 간이 적당하게 배어있는 게 단맛은 거의 없어요. 온도감도 좋았고 초밥용 밥 자체는 생각보다 완성도가 좀 높았던 것 같아요. 두 번째는 참치가 준비됐는데요. 배꼽살에 가까운 뱃살이라고 해요. 보통 1번 도로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아주 기름기가 많은 부위예요. 이것도 생참치라 그런지 기름기가 부담스럽지 않고 느끼함이 덜해요. 참치 향도 진하고 그리고 이 밥에 초대리가 더해지면서 참치와도 잘 어울리네요. 약간 니기리가 단단한 스타일이긴 한데 밥이 꼬들하면서 탱글하고 온도감도 뜨겁지는 않지만 미지근하면서 따뜻함 중간 정도로 계속 맞춰주시더라고요. 저는 전체적으로 만족스러웠던 것 같아요. 이번에는 주도로가 준비됐는데요. 아까 내어준 사시미와는 다른 주도로라고 해요. 이거는 일주일 숙성을 했다고 하는데 아까보다 산미는 없었지만 훨씬 더 부드럽고 숙성을 해서인지 좀 더 농축된 맛이라고 할까요? 참치향이 진한 게 스시로 잘 어울렸어요. 이번에는 아까미 찌개라고 하는 참치 속살을 간장에 절인 거예요. 먹자마자 간장의 단맛이 싹 퍼지는 게 참치의 단맛까지 뽑아져 나오는 느낌이에요. 카라멜처럼. 아까미의 산미는 오히려 많이 안 느껴지는데 이런 단맛이 있는 스타일도 괜찮네요. 제가 또 평소에 생선을 이렇게 길게 빼는 스타일은 안 좋아하는데 먹는 순간 그 끝에 부분이 안으로 차르르 접히면서 밥에 딱 감싸요. 그래서 바깥 재료가 따로 놀지 않고 같이 어우러지는 식감도 좋았고 생선 자체도 얇게 썰어내서 바깥 밸런스도 좋았어요. 이번에는 단새우와 우니를 올려서 주셨는데요. 정말 호방하게 올려주셨더라고요. 입안 가득 스시가 양껏 느껴지는 게 뭔가 성공한 기분이랄까요? 우니는 캐나다산이라고 하는데 사실 이날 우니가 굉장히 차가운 온도로 나왔더라고요. 약간 셔벗 먹는 느낌도 들고 근데 이게 먹다 보니 온도가 올라가면서 살짝 우니에 콩콩한 향이 돌던데 셰프님이 의도하신 건지는 모르겠지만 이 우니가 차가운 온도로 나와서 콩콩한 향이 거의 없게 느껴졌던 것 같고 차가운 디저트 같은 느낌도 드는 게 새로운 매력이 있더라고요. 이번에는 가리비가 준비되는데요. 가리비는 칼집을 넣어서 나왔어요. 씨알도 적당히 도톰했고 단맛도 좋았어요. 달고 부드러우면서 탱글한 식감도 좋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가리비는 살짝 불질하는 걸 좋아하는 편인데 이날 기분 탓인지 이 생가리비도 너무 좋게 느껴지더라고요. 이거는 빙어 알이 들어간 한치 새끼라고 하는데요. 보통 이렇게 기성품으로 나와 있는 안주류들이 있어요. 제가 녹음할 때 제품이라고 말을 하려고 하는데 셰프님이 그냥 제품이라고 화통하게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짭조름하니 간장 향이 있어서 안주하기 좋았어요. 이번에는 다시 스시로 넘어와서 흰살 생선인 참돔이 나왔어요. 안에 실파가 들어갔는데요. 확실히 이 실파는 스시에서는 최고
최고의 천연 조미료 같아요. 참돔도 숙성이 많이 안 된 것 같은데 의외로 기름기도 잘 올라와 있고 탄탄한 식감이긴 한데 나쁘지는 않았어요. 오히려 초반에 이 스시가 나왔으면 참치보다 더 임팩트 있게 느껴졌을 것 같아요. 이번에는 민물장어가 올라간 스시가 나왔는데요. 큼지막하게 썰어낸 민물장어를 먹기 좋게 한 접시씩 만들어 주시더라고요. 씨알도 꽤 좋아서 두툼하게 살점이 올라가 있던데 이 민물장어 맛있었어요. 장어 자체의 기름기도 좋은데 굽기도 딱 적당했고 이 위에 올린 산초가루가 향이 강한 스타일이 아니라 약간 허브같이 향긋한 스타일의 산초가루인데 이게 또 은은하게 느껴지는 게 고급스럽더라고요. 사실 이 가격이면 장어 같은 경우에는 기성품을 쓸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정말 스시나 다른 요리 하나하나가 다 만족스러웠던 것 같아요. 이번에는 정갱이가 나왔는데요. 정갱이는 이날 기름기가 없어서 아삭아삭하면서 탄탄한 식감이었고 전혀 기름 맛이 없어서 오히려 등 푸른 생선을 못 드시는 분들에게도 그냥 흰살 생선처럼 편하게 드실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오히려 생선 자체의 맛이 무난해서 그런지 샤리의 초대리에 더 집중되는 것 같아서 나쁘지 않았어요. 이번에는 국물 요리가 나왔는데요. 보통은 스시집에서 맑은 된장국인 미소시루나 스이모노 같은 일본식 국물 요리가 준비되는데요. 역시나 이곳은 정말 독특하게도 순두부찌개를 준비해 주시더라고요. 무려 민물장어가 들어간 순두부찌개를 준비해 주셨는데 각자 술을 한 잔씩 하시니 해장하시라며 한 그릇씩 푸짐하게 담아주셨어요. 일반적으로 생각하시는 순두부찌개보다는 무겁지는 않은 스타일인데 민물장어가 들어가서 느끼할 것 같은데 굉장히 시원하면서 맛이 깊어요. 새우 머리로 육수를 냈다고 하는데 바지락도 들어가 있어 시원한 맛을 내는 것 같고 민물장어에 기름기가 더해져 그 생선뼈 우려낸 것처럼 고소하면서도 깊은 국물 맛을 내는 것 같아요. 스시집에서 이런 음식을 만나니 너무 매력있고 좋네요. 이번에도 국물 요리가 마지막일 줄 알았는데 다시 금태 스시를 준비해 주셨어요. 금태도 씨알이 좋은 것 같던데 불질을 아주 살짝만 해서 기름기가 착 올라와요. 정말 기름지면서 고소한데 이 금태 향이 진하게 나는 게 이날 금태 스시는 베스트 탑 3 안에 들 정도로 맛있게 먹었던 것 같아요. 이때쯤 셰프님이 스시를 더 원하시냐고 여쭤보시면서 다른 분들에게 먹었던 스시 중에 몇 가지 준비를 해주셨어요. 저는 배가 불러서 따로 앵콜은 하진 않았고요. 또 남은 재료를 뒤적이다 키조개를 얇게 썰어 튀김을 만들어 주시더라고요. 정말 이곳은 친한 친구나 동생이 집에 왔을 때 뭐 다른 거 계산하지 않고 집에 있는 최고의 재료들로 최고의 음식을 만들어 주시려는 그런 따뜻한 정이 느껴졌던 곳인 것 같아요. 디저트도 직접 만든 양갱을 주셨는데 치즈 양갱과 팥 양갱 두 가지를 주셨어요. 이 양갱도 다른 데서 볼 수 없는 디저트인 것 같고 생소하지 않은 느낌이라 더 좋았던 것 같아요. 이렇게 오늘 스시 오우시마에서 맛있는 디너 오마카세 잘 먹었고요. 오늘 제가 다녀온 이곳은 이제껏 만났던 스시집과는 정말 다른 면을 보여주는 곳이었어요. 이날 계셨던 손님분들을 보니 몇 번 오신 분들이신지 셰프님 포함 다른 분들과도 거리낌 없이 인사도 나누고 술 한 잔씩 나눠 마시는 모습을 보니 정말 정겹더라고요. 말씀을 들어보니 이날 오셨던 손님분들이 안양, 청주, 노원에서 각자 오셨다고 하는데 음식의 맛뿐 아니라 이런 분위기와 정을 느끼러 오는 느낌이 들었어요. 이날 제가 갔던 날이 금요일이었는데 아마 이분들에게는 식사 한 끼가 아닌 금요일의 날을 선사해주는 곳, 그런 곳인 것 같네요. 오시마는 종교입니다. 그럼 다음에 또 마리아주의 맛있는 미담에서 만나요. 빠이.